2차 전지주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기엔 또 ESS라는 새로운 성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좋다라는 거. 지금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시장 계속 커져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꽤 크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터리가 그렇죠. 붙어줘야 되고 네네. 거기에 지금 주로 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은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기엔 또 ESS라는 새로운 성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 일단 시장에서 처음에 ESS 시장이 기대가 된다 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일각에서는 근데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ESS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찬물이 좀 끼얹어졌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ESS 배터리 쪽이 훨씬 더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지금 최소 10% 이상은 마진율이 더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 위주로 좀 설립이 되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이 많이 되는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업체랑 같이 1대1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첨단 생산 공제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진이 좋은 산업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시장 계속 커져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ESS 시장도 같이 커져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과연 어디를 채택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꽤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삼성 SDI가 최근에 수주받은 이력을 보면 유럽 쪽 ESS 쪽 시장에 또 진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미국만 시장을 타겟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1조 원 규모의 입찰, ESS 관련된 입찰을 진행을 한 것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IRA 관련돼서 이 세제 혜택 종료되는 게 너무나도 아쉽지만 OBBA 법안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2032년까지 진행된다라는 것과 또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투자 세액 공제라는 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금지 외국 단체 조항이 신설이 돼서 중국 시장을 아예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북미 시장이 사실 ESS 쪽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타겟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법안 자체가 내년 정도 되면은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흐름들이 완벽하게 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 공장을 가동했던 부분들을 지금 ESS LFP 라인으로 좀 바꾸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록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좀 수익률이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을 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O는 사실 약간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긴 하려고 하더군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느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제쳐두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어요. 선제적으로 가장 빨리 움직였고 지금 올해 2분기부터는 ESS 배터리 현지 생산, 북미 시장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예정보다도 1년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흐름들을 잘 맞춰서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가장
삼성 2차 전지 관련된 셀업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LG엔솔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한 번에 배제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배제되는 흐름 속에서 침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ESS용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지금 삼성 배터리 SBB를 내세워서 지금 뭐 독일 상업용 ESS 전문 업체랑 뭐 지금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유럽의 지금 생산 라인 자체를 ESS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도 일단 1번으로 빠른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1번으로 빠른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서 삼성 SDI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야기 나온 걸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삼성 SDI와 SKO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아마 이런 스토리를 좀 묶어서 생각했을 때 실적이 그래도 가장 먼저 좀 전환이 되고 거기에 ESS에 선제 대응을 했던 기업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는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하면 LG엔솔이 빨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삼성 SDI와의 관계 있는 뭐 한중 NCS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LNF 쪽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LNF가 물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되게 노력도 했고 또 자금 조달하려고 변동성도 있었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선방할 거라는 이야기와 지금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들도 ESS 쪽 시장에 눈을 많이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이슈가 LNF도 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삼성 SDI라던가 SK온과 접촉을 하면서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또 진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 LFP 배터리 관련돼서 LNF 이번에 3분기 실적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온 만큼 LNF를 뭐 무조건 탑픽으로 본다라는 느낌보다도 LNF가 양극재 쪽에서 좀 추세가 살아나고 어느 정도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나야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LNF를 좀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ESS 우리가 돌파구 ESS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ESS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게 빨리 보여질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흐름은 내년 정도까지도 돼야지 눈에 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에는 반도체 스토리가 지금 너무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탄탄하고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굳이 내년의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지고 시장이 뛰어들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도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되는 흐름들과 실적으로 좀 그게 찍히는 구간들을 한번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쏠림과 강한 쪽이 더 강하게 가는 쪽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상승장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명확한 모멘텀 또는 거래량과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 워낙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대규모 양산 체제를 미국에서도 짓고 유럽에서도 다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올해 6월달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조 나왔어요. 1기가 정도 그 ESS 배터리 수조 받았고 향후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추진되는 6.2기가와트 프로젝트도 우선 협상권 받아가지고 수조가 드디어 나왔고 삼성 SDI는 다 그 미국에서 다 현지 생산 능력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삼성 배터리박스 SBB 2.0 여기 LFP 형태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그 ESS용 배터리의 수요에 비해서 배터리 산사 캐파가 적습니다. 이쪽은 쇼테지예요. 그러니까 ESS용은 쇼테지고 전기차는 그 캐파가 남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그 EV 쪽을 ESS 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주도 그쪽으로 엔솔 중심으로 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도 올해 5년간 4기가와트씩 공급이 시작이 됐고 엔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라젠은 내년부터 대략 5년간 15.5기가와트씩 공급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5년간 15.5기가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솔이 수주가 많이 됐어요. 또 27년부터도 이게 테슬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와 한 6조 정도 ESS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1차 물량이라서 여기 삼성 SDI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3사가 다 요청을 했어요. 그 ESS LFP 각형 형태로 다 상사 개발 요청을 한 상태니까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그 ESS 쪽은 배터리 3사가 다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 비중을 얼마큼 높이냐에 따라서 그게 ESS 쪽이 캐시가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형태가 좀 될 거고요. AI 데이터 센서가 결국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배터리가 그렇죠. 붙어줘야 네, 되고 네. 거기에 지금 주로 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규제하겠다는 건드린 거고요. 네. 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산업에 뭐 전투기도 들어가고 또 오늘 수출 규제했던 인조다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가공 이런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거의 100%예요. 99% 자격한 거를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워낙 뭐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하고도 친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호주와도 협력을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미국의 그런 배터리 공급망의 그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OBBBA 법안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사용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그 K 배터리한테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 뭐 그 흑연에도 뭐 반덤핑 관세 붙고 뭐 관세에서 붙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체로 중국이 막아버린다 했을 때는 그러면서 또 그 미국이 보복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은 뭐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K 배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미국의 관세를 때려서 K 배터리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피해를 봐요. 중국이 왜요? 수출 규제해버리면은 네.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도 빨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급망을 재구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공정이 그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예. 이게 그 앞단에 하는 거 다 중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100%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사와서 해야 돼요. 공급망 공급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첫 번째 리튬. 리튬 공급망 등을 빨리 다각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LG 에너지 그 배터리 엔솔부터 해가지고 다들 그 중국 외 지역에서 뭐 호주 뭐 등등에서 지금 리튬 그 장기 구매 계약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두 번째가 니켈 공급망을 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양극재 쪽에서는 니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니켈 원료를 확보를 하고 내재를 해야지 원가 경영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 프로젝트에 거기 마진율이 막 30%막 이러는 거를 알짜배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 왜냐면 그 하이니켈을 글로벌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공룡 그 서로 윈닝 관계, 공정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니켈을 많이 팔려고 그러면은 삼원기 양극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잘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니까 거기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에코프로에서는 기회를 잘 잡은 거고 이 딜이 잘 됐을 때는 에코프로 향후에 어떤 원가 경영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흑연입니다. 흑연.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세계 매장의 2위 탄자니아 그 마에겐 그 흑연광산 개발 본격화한다. 그래서 매장량이 600만 톤이라고 그러고요.
28년도 상업 생산 시에 25년간 연 6만 톤 천연 흑연 공급이 가능하고 그 천연 흑연을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줘서 약 응급제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올랐던 급등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미국, EU 등 참여하는 그 광물 안보급 파트너십이랬어요. 그 MSP라고 하는데 그 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환이고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포항 제철소에서 그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코코스를 가공해서 만들고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이런 데서 가져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외의 국가에서 그 흑연 원광을 확보해가지고 그 중간 소재인 그 구연 흑연을 국내에서 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그랗게 흑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정을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걸 중국에서 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그 빠르게 아까 리튬, 니켈, 흑연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니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튬까지도 되는데 흑연이 문제입니다. 이 흑연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흑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LG화학의 그 PRS 네. 그 지분 매각 그것 때문에 예. 자꾸 엔소를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LG화학이 저는 그 탑픽으로 보는데 그 증권사의 뷰들이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을 지분을 매각을 했으니까 팔 수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지분은 그 지주사 할인율을 더 적게 준다. 팔 수 없으면 할인율은 80% 7% 주는데 팔 수 있기 때문에 50%로 줘서 LG화학의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그 움직임 불확실성 때문에 지분 가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24만 1,000원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뷰는뷰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그 되게 그 국내 K베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예. 경우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실적 바닥 쳤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래도 목표가를 올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그 ESS 관련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흑연 얘기 나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장대 양봉을 샀는데 추세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걔가 대장인 거죠. 그러면은 양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 흑연 쪽 이걸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인도네시아 그 니켈 프로젝트 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본격화돼야 돼요. 아직은 1단계 투자가 끝났고 2단계 진행 중이고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BM의 그 코스피 이전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로 하면은 좀 에코프로 그룹은 당분간 좀 주가 그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